안녕하세요, 강한문석입니다. 오늘 해외 축구 4경기를 가져왔고요. 이제 라리가도 조금씩 넣어보려고 해요. 근데 이제 또 코로나가 말썽이네요. 해외 축구가 막 취소되는 경기들도 있고, 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자기 이제 새벽이 아니죠. 10시 좀 넘어가지고 확진자 떠가지고 이제 막 루카쿠나 막 빠지고 막 대참사가 났는데,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앞으로. 일단 첫 번째 경기 바로 분석 들어가면요. 라치오 대 제노아. 이 경기가 조금 전인가? 라치오 배당이 오르고 오바 배당이 올랐어요. 이 이유 같은 경우 이제 임모빌레가 빠졌습니다. 선수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뭐 장 쪽에 문제가 있다 그랬나? 그래가지고 이번 경기 결장이 거의 유력한 상황이에요.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올 시즌 라치오 같은 경우 임모빌레 빠지고 2패거든요. 2패 무득점이에요. 물론 상대가 한 경기가 유벤투스와의 홈 경기였고 라치오 홈에서 임모빌레 빠진 상황에서 2대 0으로 졌죠. 그리고 한 경기가 볼로냐 원정 3대 0. 이 경기가 라치오 이제 원정 삽질의 시작이었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이때도 임모빌레가 없었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불안 요소는 분명히 있어요. 배당이 오를만 해요. 빠진 상황에서 데이터가 어쨌든 뭐 전패는 그렇다, 경기 수가 적지만 전패는 그렇다 치고 득점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불안 요소가 있고, 최근에 이제 홈에서 살짝 또 주춤하고 있는데 상대가 근데 제노아예요. 라치오의 상황 뭐 좀 이모빌레 빠지고 알겠는데 임모빌레 말고는 다 있고요. 어쨌든 상대가 제노아라는 점. 부상자 쪽으로 한번 보면은 라치오는 풀 이모빌레 빠져 있고, 제노아 같은 경우 로벨라, 미드필더 쪽에 핵심 미드 로벨라, 수비 쪽에 막시모비치, 측면 쪽 공격 자원이 파레스나 뭐 칼로 뭐 카이세도 이런 공격 자원들이 지금 빠져 있어요. 그나마 뭐 좀 제노아 쪽에 이제 최근보다는 그나마 좀 나아진 점은 어, 데스트로 핵심 공격수가 일단은 복귀를 했고요. 추가로 수비 쪽에 크리스토 역시도 복귀를 했습니다. 이 선수 아마 주장일 건데 이런 점은 분명히 좀 긍정적일 수 있겠으나 여전히 좀 많은 핵심들이 부상에 좀 시달리고 있다. 세븐체크 감독이 제노에서 아직까지 첫 승이 없어요. 그런 상황에서 이 경기는 일단 라시오가 좀 빡셀 것 같긴 하거든요. 왜냐하면 제노아가 지금 이대로 가면 무조건 강등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, 그리고 복귀자까지 있는 마당에서 데스트로가 복귀하자마자 바로 득점포를 또 가동했거든요. 어, 삼프도리아 전에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그동안 제노아가 데스트로 빠지고 나서 거의 득점이 없었어요. 계속 무득점 하다가 간만에 또 득점을 올렸고, 지난 또 이제 살레르니와의 컵대에서 승리까지 또 따냈잖아요. 뭐 리그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반등에 좀 여지가 있는 부분에서 라치오가 임모빌레가 빠진 부분,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분명 불안 요소가 있고, 라치오 같은 경우 지금 뭐 일단 미드필더 라인의 교통 정리가 좀 안 됐어요. 루이스 알베르토를 뭐 썼다가 안 썼다가 뭐 약간 뭐 그런 상황이고, 그나마 좀 라치오 쪽에도 긍정적인 부분 말씀드리면은 지난 경기에 이제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출전 정지로 빠졌었는데 오늘 복귀합니다. 오늘 복귀하고 진짜 임모빌레 말고는 다 풀이에요. 풀 라인업 있고, 지난 사솔로전에 라치오가 패배했다고는 하나 얘도 안 뛰었었고, 뭐 루이스 알베르토도 안 뛰었었고, 뭐 그런 좀 상황이었는데, 아, 이 경기 그래도 라치오 쪽이 더 좋아 보여요. 그러니까 제노아가 반등의 여지가 있긴 한데, 일단은 상대가 어쨌든 라치오고, 어, 그래서 저는 제 입장은 일단 제노아가 강등이 좀 유력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반등이고 뭐 자시관에 강등 유력한 팀 중에 한 팀을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, 그런 팀들은 반등 하려다가 못하니까 강등이 돼요. 그렇게 일단 제가 제노아를 보고 있고, 어쨌든 데스트로가 복귀했다고 하나 수비 쪽에 불안함은 여전해요. 경기력 자체가 막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, 제 생각에는 라치오 상대로는 좀
점유율도 좀 많이 내줄 걸로 보이고 역습 위주로 할 텐데 득점 가능성은 분명히 있으나 승리를 좀 이변을 내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라고 보고요. 2.5이 좀 오바 봅니다. 배당이 둘 다 올랐어요. 둘 다 올라가지고 리스크는 분명합니다. 임모빌레 빠진 그 데이터도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라치오가 가져갈 확률이 저는 그래도 높다고 봤고 제노가 득점 확률이 분명히 있다고 봤을 때 오바 쪽을 봤습니다. 한 2대1 정도 봅니다. 2대1 똥줄로 좀 이기지 않을까. 두 번째 경기 바이에른 뮌헨인데 볼프스부르크 이 경기 같은 경우도 부상 관련해서 또 이슈가 왔죠. 코로나 관련 이슈도 있고 일단은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 코망이 지난 경기에서 또 부상을 입어서 이제 측면 공격 자원 쪽에서 또 뎁스가 좀 얇아졌고요. 그리고 이제 서브 공격수 이제 추포모팅 얘는 뭐 필요 없어요. 레반도프스키이기 때문에. 그리고 뭐 스타니시치 그리고 삼선의 킴미 뭐 요 정도가 이제 확실한 좀 결장자로 보이고요. 추가로 이제 불투명자 쪽에 자비처, 톨리소, 고레츠카 다 삼선이에요. 바이에른 뮌헨은 항상 제가 삼선 얘기밖에 거의 안 하잖아요. 왜냐면 앞쪽 라인은 완벽해요. 코망 빠져도 사네, 나브리, 레반도이면 그냥 끝입니다. 근데 이제 수비 라인도 꽤나 안정적이고 그냥 삼선이 문제예요. 삼선 싹 다 지금 뭐 부상 내지 불투명이 떠 있는데 해측 자료 같은 경우에는 톨리소, 고레츠카는 못 나옵니다. 못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. 불투명이긴 하나 못 나올 확률이 이제 어쨌든 무리해서 출전시키지 않겠다 이거죠. 못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자비처 정도가 아마 좀 후반에 교체 카드로 정도로서 활용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린 선수들이 괜찮아요. 일단 뭐야 레버쿠젠의 비르츠와 더불어서 올 시즌 분데스리가 이제 신성인 무시알라가 있거든요. 지난 경기 이제 무시알라, 로카 이렇게 나왔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. 생각보다. 그런 면에서 볼프스를 상대로 할 때 분명히 뭐 안정감은 당연히 떨어지죠. 킴미 고레츠카면 거의 이제 월드 클래스급의 삼선 라인인데 안정감은 뭐 당연히 떨어지겠지만 뭐 승리를 가져가거나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본다라고 보이고요. 볼프스 쪽도 문제가 심각합니다. 루시형 수비 쪽에 루시형이 출전 정지로 빠지고요. 오타비오 수비 쪽 자원 역시 빠지고요. 요즘 좀 그나마 이제 베우스트가 조금 부진한 가운데 해주고 있는 은메차 지난 경기 득점도 기록했었죠. 클련전에 은메차까지 빠지는 상황에서 뭐 발트 슈미트나 슐라거 뭐 슐라거 같은 미드필더 자원 발트 슈미트도 이제 앞선에서 뭔가 해줄 그런 자원인데 이제 불투명에 떠 있고 뭐 필립도 뭐 불투명에 일단은 떠 있어요. 일단은 수비 쪽에 빠지는 선수가 상당히 아쉽습니다. 지금 볼프스 같은 경우 수비가 완전히 좀 무너졌거든요. 그런 상황에서 루시옹 이 로테이션 자원과 오타비안 거의 주전급이죠. 이런 자원들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. 은메차도 빠져 있고 공격 쪽에. 이 경기는 그리고 볼프스 같은 경우 아마 수비 쪽에서 좀 변화를 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아요. 그러니까 그동안 볼프스의 이제 코펠트 감독 같은 경우 뭐 좀 그나마 해외 쪽에서 좀 대두가 이슈가 좀 되었던 부분이 보르나우 얘냐 존 브룩스 얘냐 그러니까 둘이 약간 경쟁 구도였는데 보르나우는 얘를 골랐거든요. 근데 수비가 계속 안 좋았잖아요. 그러니까 해외 쪽에서는 브룩스를 좀 써야 된다. 근데 코펠트 감독 계속 고집해가지고 보르나우를 썼는데 매 경기 2골 이상씩 쳐먹었어요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브룩스가 선발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아무래도 지금 루시옹이나 오타비오 같은 이제 좀 측면 수비 쪽에 이제 자원들이 결장을 하다 보니까 게르하르트 같은 좀 사이드 미드필더 자원들이 아무래도 수비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. 아니면 길라보기가 센터백으로 좀 들어갈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수비 쪽에 분명 변화가 있어 보이는데 이게 바꾼다고 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. 수비 쪽에서 불안함이 분명히 있고 공격이 오히려 나아요. 그러니까 공격적에서는 좋은 장면들은 꽤나 만드는데 득점력 면에서 결정력 면에서 조금은 아쉽지만 어쨌든 간에 이 경기는 저는 바이에른 뮌헨이 마인까지 해준다는 마인드고요. 지금 레반도프스키가 어쨌든 득점 왕이 아니죠. 득점왕은 뭐 그냥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역대 득점 기록과 2000 올해 득점 순위 뭐 그런 기록을 가지고 이제 다투고 있기 때문에
아무래도 뭐 충분히 뭐 많은 득점을 올릴 걸로 제가 볼 땐 보이고요. 코망이 사이드 쪽에 빠졌다고는 하나, 나브리, 사네 뭐 이런 선수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고, 삼선 라인 빼고는 풀이에요. 바이런 뮌헨 같은 경우 거기에 이제 뭐 삼선 라인 선수들이 그렇게 뭐 불안한 면도 크게 보이지 않고 있고, 이마인 정도 해줄 걸로 보고 3.5이 좀 오바 봅니다. 그러니까 지금 볼프스 수비면 제가 볼 때 진짜 최소 3골은 먹어요. 아무리 봐도 바이런맨이 최소 3골은 넣는다고 봤을 때 이거는 오바 찍는 게 맞다. 바이런맨이 어쨌든 간에 삼선이 확실히 빠지긴 빠졌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빠진 부분에 있어서 볼프스가 그 부분을 공략한다면은 뭐 뚝배기 장인 베이오스트를 필두로 해가지고 한 골 정도는 충분히 뭐 가능할 사이즈이기 때문에 3.5바까지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둘 다 크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. 세 번째 경기 살레르니 대 인터밀란인데, 이 경기도 크게 뭐 볼 게 없어요.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시만요. 부상자 쪽에서 일단 다르미안 정도 빠진 거 빼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. 근데 다르미안도 어쨌든 둠프리스가 계속 나오면서 그래도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. 뭐 간간히 출전할 때만큼 불안했는데 그래도 최근에 꾸준히 이제 다르미안이 부상이기 때문에 출전 기회를 얻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실전 감각을 좀 끌어올리고 있다는 부분이 좀 다행인 부분이고, 인터 입장에서는 뭐 라노키아 뭐 호아킨 코레아죠. 뭐 앙헬 코레아를 할 뻔했네. 호아킨 코레아 뭐 이런 선수들이 빠졌긴 한데 뭐 제코 라우타우로 나오면 되고 뭐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인터밀란 같은 경우 이제 주중 일정이 딱히 없었잖아요. 그런 상황에서 풀 라인업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살레르니 쪽에는 부상자도 많아요. 그러니까 뭐 리베리, 뭐 미드필더 자원 이제 마마드 쿨리발리, 스트라이커 뭐 페데리코 보나졸리 뭐 이런 선수들이 불투명에 떠 있는데 못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. 거기에다가 뭐 수비 쪽에 루겔이나 뭐 스트람버그, 뭐 조르테야, 뭐 이런 선수들이 빠질 가능성이 빠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력적인 누수도 심한데 인터는 풀 전력에다가 주중 경기도 없었다. 이 경기는 인터밀란 마인을 보는 게 당연히 맞는 경기고요. 저는 좋아 보입니다. 인터 마인은 좋아 보이고 3.5 기준 언더까지 볼게요. 결국 이 경기는 인터밀란 혼자서 오바를 내야 되는데 내 골은 솔직히 조금 빡세긴 해요. 아무리 그래도 살레르니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인터밀란이 원정 포지션에 있는 부분이 있고, 그리고 이게 상대 전적이 물론 최근 상대 전적은 없고 엄청 옛날 거 있긴 한데 인터밀란이 살레르니 원정에서 골이 없어요. 한 번도. 한 번도 골이 없다. 물론 한두 번 붙었습니다. 인터가 살레르니 원정 한두 번 갔었나? 뭐 그랬었는데 아직까지 인터밀란이 살레르니 원정에서 골이 없다. 그런 부분이 이제 제가 볼 때는 2대0, 3대0 뭐 이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. 인터밀란도 좀 중간에 이제 체력적으로 좀 안배를 해주고 그럴 가능성이 저는 그래도 좀 더 높다고 봅니다. 그래서 2대0 정도에서 좀 놀다가 한 골 더 넣고 마무리하는. 왜냐면 또 5일 후에 이제 토리노와의 경기가 있거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일단은 언더 쪽도 보는데 저는 마인이 좀 더 좋아 보이긴 해요. 왜냐면 이제 곧 있으면은 휴식기가 또 들어가잖아요. 다음 경기 토리노전 하고 뭐 한 2주 정도 또 쉬어요. 1, 2주 쉽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로테이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좀 주전으로 굴린다면 마인 쪽이 좀 더 나아 보인다 라고 봅니다. 마지막 경기인가요? 셀타비고 대 에스파뇰인데 진짜 간만에 라리가 분석하는 것 같네요. 이 주장 리그. 일단은 이 두 팀 간의 잠시만요. 두 팀 간의 대결에서 가장 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상대전적이에요. 뭐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붙었다면 최근에 붙었다면 무승부에, 이게 제가 최근 거만 좀 잘라서 그렇지 연속적으로 이어가면요, 이게 홈 원정으로 지금 잘라놔서 그렇지 연속적으로 이면 5연무예요. 5연무. 이 1승 셀타가 지고 에스파뇰 이게 가장 마지막 경기고, 이 5번의 무승부가 가장 최근의 경기입니다. 그러니까 5연속 무승부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. 이 두 팀 같은 경우에 제가 웬만하면 분석할 때 3연무까지는 괜찮은데 4연무 정도부터는 잘 안 보거든요. 근데 5연무 정도까지 왔으면은 이거는 약간 뭐랄까
운명이다라는 뭐 약간 이미 강을 건넜다라고 저는 뭐 어느 정도 판단이 돼요. 그래서 무승부를 딱히 안 보진 않습니다. 이거 다시 한번 무승부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일단 에스파뇰 같은 경우 홈과 원정에서 좀 차이가 극심해요. 일단은 뭐 경기 자체를 끈적하게 하는 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홈에서 조금 더 힘을 많이 발휘하는 모습이고 원정에서 아직까지 승리가 없어요. 셀타비고 역시도 최근 뭐 경기에서 상당히 안 좋죠. 오히려 홈에서 안 좋아요. 셀타 같은 경우에는 뭐 홈에서 최근에 승리가 없고 5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인데 오늘 경기 같은 경우 아무래도 셀타비고 쪽 결장자도 또 있어요. 아스파스, 뭐 솔라리, 뭐 말로 이런 뭐 미드필더 쪽 자원들까지 불투명에 떠 있는데 다 못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사이즈예요. 아스파스는 아마 못 나올 거고 이 두 선수 역시도 좀 결장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라고 보이고 에스파뇰 같은 경우 이제 수비 쪽에 좀 문제가 있는데 뭐 레가노 뭐 이런 선수들 이제 빠질 걸로 보이고 디마타 정도도 불투명인데 얘는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어요. 이 경기는 근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이상 무승부를 배제하고 좀 배팅을 하거나 그러기 좀 힘들어 보여요. 제가 볼 때도 이거는 뭐 일단 승패 쪽에서 건든다면은 뭐 햄무나 무승부 뭐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그냥 에스파뇰 프렌을 보거나 그러니까 무는 끼고 가야 될 것 같은 경기입니다. 제가 볼 때는 어느 쪽으로 배팅을 하든 무는 이렇게 프렌은 무는 끼고 가잖아요. 뭐 그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 생각에는 이 경기는 뭐 언더가 정배인데 일단 저는 오버 확률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. 아스파스가 빠진 부분 분명히 있지만 최근에 이제 뭐 산티미나 라는 또 득점원이 이제 득점을 충분히 올려주고 있고 에스파뇰 같은 경우 라울 드 토마스가 최근이 아니죠. 이번 시즌 득점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이 선수 말고도 다른 선수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뭐 푸아도나 지난 경기 2골을 넣었었죠. 뭐 이런 선수들이 해주고 있어요. 그러니까 라울 드 토마스가 이제 혼자 짊어지고 가다가 다른 선수들이 조금씩 덜어가고 있는 모습이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셀타비가 주도권 잡고 경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. 에스파뇰 점유율을 좀 내주더라도 역수 위주로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그런 과정에서 제 생각에 셀타가 수비가 그렇게 단단하지 않거든요. 실점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에스파뇰 역시도 저는 이거 실점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. 기본적으로 1대1 스코어 맞추고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서 좀 어쨌든 셀타 같은 경우도 이제 홈에서 좀 이겨야 되고 승점을 좀 따야 되고 에스파뇰도 지금 원정 첫 승이 없잖아요. 따야 돼요. 이런 상황에서 좀 한 골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일단 2.5기 좀 오바를 받고요. 개인적으로 언더 쪽, 뭐 오바를 배팅 안 할 수는 있죠. 당연히 이게 역배고 하니까 좀 쫄리잖아요. 근데 언더 쪽 배팅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. 그쪽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저는 오바를 보고 에스파뇰 프렘 봅니다. 이게 뭐 무승부 가능성인데 오바하면 뭐 2대2 무승부를 보냐?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2대2 무승부도 가능성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오바 에스파뇰 프렘 이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프렌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해요. 에스파뇰 어쨌든 최근에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지금 원정 3연패인데 이거 지금 또 4연패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프렌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싶긴 한데 어쨌든 뭐 배당을 좀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배당 박스에는 오바도 조금 선택지가 있다 라고 봅니다. 일단은 뭐 4경기밖에 없어요. 4경기밖에 없고 일단 맞췄는데 뭐 크게 전체적으로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. 기본적으로 뭐 바이런 뮌헨이나 인터 같은 경우 언어버 접근도 좀 괜찮아 보이고 인터는 뭐 마이는 괜찮아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라치오 제노아 요게 저는 제일 경기 결과가 궁금해요. 개인적으로 어떻게 경기 결과가 나올까 좀 궁금한데 일단 저는 뭐 라치오 승 오바를 보긴 했는데 좀 쫄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세리아가 은근히 이렇게 배당 똥배 배당에서 살짝 오르잖아요. 은근히 잘 들어와요. 그래가지고 상대가 이거 라치오기도 하고 제노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겨줄 걸로 보는데 일단 좀 궁금한 경기 결과네요. 어쨌든 제 해외 축구 분석 4경기 분석은 여기까지고요.
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.